김건희의 국정농단, 이 패거리들, 이 더러운 패거리들을 일망타진해야 되는데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촛불혁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를 정의 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우리가 하면 된단 말이에요. 혁명이란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회의 대변혁을 말합니다. 이러한 커다란 변혁은 정치, 경제, 사법, 교육, 국토, 정경사교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와 시스템을 변화시켜서 기존의 낡은 체제나 규범을 뒤엎고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혁명의 과정에서 기존의 권력 구조를 재배치해야 함은 물론 모든 고위 공직자의 인사 선발 과정과 직무 수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전관예우, 부정부패, 샤머니즘이 판을 치는 이유는 투명성의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명하지 않아요. 뒷구녕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까?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근데 명태균 때문에 지금 난리 법석이 떨고 있잖아. 왜 그래요? 다 뒷구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불투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선발 과정과 직무수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내일 강의의 핵심은 뭐냐? 투명하게, 더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혁명은 기존의 모든 불합리와 비리, 불법 행위와 부정부패를 제거함으로써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짧은 기간 내에 큰 변혁을 일으켜 대동세상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게 촛불혁명의 정신이죠. 이 촛불혁명의 정신을 그냥 한번 엎어지고 그냥 다 해서 이 고위 공직자들을 다 떠나보내고 그러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프랑스 혁명처럼 망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신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권민내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권민내에 많이 가입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것을 실천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혁명이란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혁명이란 이런 거죠. 그럼 촛불은 뭐냐 도대체. 촛불은 뭐냐 이런 겁니다. 촛불이란 절대적 비폭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인간은 독립된 자율적 주체여야 해요. 누구한테 기대면 안 됩니다. 성인이 됐으면 독립된 자율적 주체가 되도록 국가가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대학에 가면 다 성인이잖아. 그러니까 혼자 독립된 자율적 주체가 되도록 독일은 구조화돼 있어요. 대학생들은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없잖아. 누가 해줘야 돼. 부모가 해줘야 돼. 부모가 해주지 않아도 대학생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줍니다. 대학을 가면. 그 바펙이라는 장학금이 있어요. 장학금이라니까 있는데 생활비를 지원해 줍니다. 공부하는 동안에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얻어서 급여를 받으면 그때 그 돈에 받은 돈의 50%만 갚으면 되는데 이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금의 50%만 갚으면 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에서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좀 다른데 10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정도 한 달에 바펙 장학금도 아니죠. 보조금을 받습니다. 생활비를 지원받아요. 학생들은. 그러니까 촛불이란 뭐냐?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누구의 지시 명령 없이 자발적으로 벌이는 기존의 낡은 체제에 대한 저항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건민회 회원에 가입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는 21세기의 위대한 CPS 혁명, AI 혁명, 블록체인 혁명 등 기술 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식으로 전쟁을 포함한 모든 폭력적 행동을 비폭력으로 전환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전범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비폭력으로 전환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전범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촛불혁명의 방법론을 전 세계에 전파하여 평화를 온 천하에 퍼뜨립시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건민내의 비전이기도 해요.
촛불혁명의 정신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마음 놓고 두 손 두 팔 뻗고 잘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잘못 이끌어온 겁니다. 나이든 우리 세대가 이걸 고쳐놔야 돼요. 조국 같은 애들은 안 됩니다. 명태균에 기대는 놈들이 이게 제정신이에요? 이런 놈들을 쳐내야 됩니다. 우리 건민내는 이런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만드냐? 투명성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오셔서 투명하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논의하고 또 대화하는 시간을 가급적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제 강의보다도. 특검을 부결시킨 국진당의 뒷모습은 제가 본 가장 초라한 뒷모습이었습니다. 맞아요. 미카 키무라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아주 간단해요. 투명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투명하게 한다고 그냥 다 투명하게 어떻게 하냐고요. 투명하게 하는 조직론이 있어요. 직무를 투명하게 하고 직무 수행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인사선발 과정을 투명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할래야 발생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여러 선생님들한테 물론 내일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월요일 날 그 강의를 조금 덧붙여서 제가 월요일 저녁 때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못 오셨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투명하게, 더 투명하게 우리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 봅시다. 그것은 바로 인사 선발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선발하느냐? 정직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잘못을 실토하는 사람들. 그 자기 잘못을 실토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숨기려고 할 때 조국처럼 자기가 이런 걸 잘못했는데 문재인처럼 숨기려고 해. 그리고 딴소리를 해 자꾸. 그러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용서를 구하고 그럼 용서해줘.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용서해준다고. 앞으로 더 잘하라고 이렇게 격려해준다고. 근데 이놈들이 그거를 안 한단 말이야. 그래야 학습할 수 있고 개념적 사고가 생기고 성취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성취를 이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끊임없이 미래를 생각하고 역사를 공부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벼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죠. 이재명을 따르는 것은 이재명에서 떡검을 뜯어 먹으려고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희생해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 다 보이잖아. 정직하고 굉장히 총명하고 개념적 사고가 뛰어나고 멀리 보고 그리고 뭔가 하나라도 더 많은 것을 해내려고 해가 그 대장동 개발 사건을 봐. 5,600억인가 5,300억인가를 성남 시민들에게 다 돌려준 거 아니야. 단군 이래에 그런 지자체장이 없었잖아. 근데 그놈들이 그걸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나쁜 놈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연히 이재명 따르는 거 아니야. 만약에 이재명이 그렇게 안 해왔으면 이재명이 이렇게 됐겠어? 조국처럼 쓱쓱 거짓말하면서 쓱쓱 가지고 자기 잘난 체하고 이서빌리티 만들고 누구들 쫄았지 이런 개소리나 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그래서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몸을 던지기 때문에. 이재명은 신뢰를 얻어내요. 거짓말 안 하잖아. 그래서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대동세상, 기본사회, 희망을 말하잖아. 그리고 냉철한 사랑에 입각해서 구조화 시스템을 바꾸려고 해요. 근데 구조화 시스템은 잘 몰라. 그래서 이 강의를 좀 들어야 돼. 구조화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해가지고 직무 분석을 통해서 직무 설계를 해서 조직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전문적인 영역이라
잘 몰라. 그래서 그거는 내 강의를 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귀띔을 했어. 이재명 대표님 시간이 없어서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누군가 요약이라도 해서 해드리면 되겠다. 그런 얘기도 나한테 들려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고 나는 이 강의를 통해서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좀 보고 정신 좀 차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은 이런 사람을 뽑아서 이런 사람을 투명하게 뽑을 수 있잖아. 과거의 자료만 다 나오면 그거 우리가 다 볼 수 있어. 그래서 건민내 회원들이 전국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면 그 지역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크숍에 오면 이제 워크숍에 차차로 이렇게 가르칠 때니까 지방에서도 그 매주 올라오시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매주 한 번씩 가면 되잖아. 매주 그 지방 그래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이런 데 해서 내가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아니면 이걸 가지고 워크숍을 하고 실제로 내가 가서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 정도로 하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경영을 해야 되잖아. 행정 처리를 해야 되잖아. 비전, 전략, 조직을 설계해서 그대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얻고 희망을 공유하고 냉철한 사랑을 집행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는 거예요. 무언가 하는 겁니다. 내일 오셔서 내일 이 얘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가 우리 장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근엄 정신을 우리 속에 내재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5 분야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정경사교육국의 민주화를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